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공수처 TV 노피디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대 동기이자 윤석열 대통령 또 동기인 정의연대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무총장님. 김상민입니다. 예,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저는 동양미래대학에서 로봇 자동화공학부 예.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예. 지금 정의연대 사무총장 예.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수처 TV와 예. 정의연대가 예. 앞으로 이제 한 가족같이로 예. 이제 공동으로 예. 협력을 해서 예. 이 불의한 예. 이 사회를 예. 바리잡고 특히 예. 그 사백 적폐들을 예. 청산하는 일에 같이 힘을 합쳐서 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우리 공수처 TV 노덕봉 PD께서는 윤석열 장모에게 그다음에 그 내연남 등으로부터 해서 많은 이제 사기를 당했고 특히 그 1,890억대의 이 낙골당 사업에서 이 시공사에게 사실상 이제 강탈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은 어제 지금 가평경찰서에 그 시공사 관련된 어떤 사건을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를 하나 샀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그 진정서를 넣어야 그 인지사건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정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가평경찰서 갔더니 그래서 고소장으로 바꿔가지고 고소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저께 갔다가 그냥 헛땅치고 와가지고 오늘 이제 등기로 고소장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사실로 확인서를 써주면은 12억을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신선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시공사가 이제 우리 그 자기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시공사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 몇몇 그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배임 횡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이제 그런 잘못을 이제 그 거꾸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없는 사실을 이제 시킨 거죠. 그렇죠. 그 시켰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전 대표이사님 뭐니 형사 담당 형사까지도 전화번호를 막 묻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저 이제 사회 기업인 하늘한 투자 공동체 협동조합 총무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의 보스카 거기서 만나자 의정부 여기 있는 데서 만나자고 저를 꼭 보겠다 그래서 만나서 봤더니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139명 대표를 해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너는 왜 나를 고소를 했냐? 너가 알지도 못하고 니한테 돈 받은 것도 없고 하는데 그랬더니 다 시공사 대표, 뭐 재단 이사장, 시공사 전무로 있는 지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시켜서 했다고 자신이 제가 그 사람 시켜서 한 건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시켜서 했다고 제가 자신이 이렇게 확인서를 다 적어 줬어요. 이런 시켜서 고소하게 됐다. 시켜서 고소하고 자기는 어느 날 보니까 그 139명이 대표가 돼서 고소장에 되어 있었더라. 이러면서 그러면은 시킨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재단법인 이사장 및 거기에 또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시켰다. 그러면 너는 이 낙골당을 어떻게 샀냐 물어봤더니 김모 씨에게 350만 원을 줘서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김모 씨에게 350만 원을 주고 김모 씨가 자신에게 35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줘가지고 그 놈으로 산 걸로 만들었다. 신모 씨 지금 고소를 당한 사람 신모 씨라는 사람 또 같이 온 친구가 있어요. 차모 씨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이제 확인서를 작성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은 12억을 준다고 했다. 이게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한 거요. 또한 저 시공사 대표도 또 이중을 했는데 우선 신모 씨는 확실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그 만난 게 언제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17년도에 그때 당시에 17년도인데 갑자기 이제 6월달에 예. 이제 이번 이제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예. 5년 지났네. 예, 5년 지나고 와서 갑자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예. 그때 다 그렇게 고지되었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여자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러면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 손해 본 걸 주겠다고 주겠다고 그러니까 했지 않나 이렇게 추측입니다. 추측이 네. 하기로는 이제 그 여자가 지금 시공사한테 12억을 투자를 했는데 예, 그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다가 시공사가 어, 아니고 하늘한 추모공원에 공원에 이제 거기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예, 이제 예. 12억 원을 이제 손해를 봤는데 예. 그 손해금을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네. 너 거짓말로 가서 얘기하라.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왜 그러냐면은 거기 재단 지사장을 재판하기 전에 만나서 커피숍에 있는 걸 보았어요. 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왜 뭐로 재판하기 전에 둘이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재판장에서 둘이 만난 사실이 있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백했고 또한 내가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했었죠. 고소를 했는데 거기 불기소 이유서에 그 사람들 저기에는 다툼이 없다. 확인서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다 인정했고 다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저쪽에서는 이제 뭐 내가 내 기억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 어떤 녹취록이 있고 녹취록이? 또 여기 이제 총무 보수과에 있던 총무 윤한숙이 저기 확인서가 있고 또 고요사라는 그 확인서가 있고 녹취록이 있고 그 차정환 차모 씨라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저기 녹취록이 있고 이렇게 해서 녹취록이 딱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저기 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녹취록 전체적인 파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무고를 이제 강요한 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무고일 뿐만 아니라 무고를 교사한 시킨 사람들 그 시킨 사람들도 같이 무고죄로 같이 무고죄 공범으로 그 고소를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고를 갖다가 한 사람과 이 교사한 사람 그리고 식재로 와서 또 모해 위증까지야. 재판정에 와서. 그럼 이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노 회장님 거의 그 강탈해 간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배우가.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시공사 대표 또 재단 이사장 엠파크 공동대표에서 했던 분양사 대표가 전부 다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기소가 됐지만은 저는 뺏긴 당사자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도 원치 않는다더만요. 처벌을. 아니 글쎄 이제 그건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도 안 했는데 사기로 엮었고 사기 배임으로 이렇게 고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사건보다도 저를 믿고 투자한 22명 사회적 기업인 하늘한 투자 공동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땅 주인은 토지 땅 주인은 잔금도 못 받고 두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투자한 한 사람도 또 돌아가셨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인 그 김동현 지사님에게도 제가 친정서를 보냈는데도 지금 회답 오기를
관성이사 파견은. 자, 그러니까 이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불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응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 사람의 재단 이사들을 전부 몰아낼 수 있도록 네.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 불법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많고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노 회장님 말씀 듣고 이제 쭉 서류를 찾아보니까 네. 뭐 탈세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공문서 위조, 그다음에 횡령, 배임, 네. 그다음에 뭐 나쁜 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엄청 했습니다. 뭐 그동안 쌓여 있는 네. 게 워낙 네.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들 이제 이사들이 네. 한 적어도 한 10년 이상 네. 다 징역을 가야 될 네.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사들 다 쫓아내고 이제 곧 재산을 찾다가 찾을 수 있도록 네. 저희 정의연대도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예. 바로 서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적으로 그렇죠.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 그럼에도 저기 뭐요 장만 빼놓고 예. 딴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별일인지 모르지만은 네. 그렇게 공정과 상식으로 네.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 그 예. 윤석열 장모하고 예. 사이좋게 지내시고 예, 예. 윤석열 장모는 빼고 그렇게 고수하면 아마 예. 잘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이제 억울한 것이 예.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살고 예. 그 주민등록까지 옮겨가지고 기거를 하고 있던 현장에서 저를 법적 절차 없이 보증금도 뭐 내 앞으로 뭐 2억 5천, 2억 7천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공탁 안 걸고 법적 절차 없이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제가 출근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저희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서류 일체와 기중품 등 모든 컴퓨터 등을 다 갖다가 어느 창고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창고에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예. 자 그거는 이제 이 강탈에 갔다는 증거가 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수사를 예. 다시 한번 그 절도 예. 그다음에 주거 침입 예. 업무방해 예. 뭐 등등을 해서 그 사람들 다시 한번 고소하고요. 예. 재기 수사를 하도록 예. 이전에 한번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갖다 놨다라는 걸 이제 실토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그것도 곧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네. 또 진행을 해서 네. 그다음 뺏긴 것들 다시 예.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재판에 맨 처음에는 뭐 그 사람들이 재단 이사장이 9년 5년인데 5년을 받았는데 항고를 포기해요 검사가. 또 양주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을 하듯이 그러니까 다 저까지 기소 의견으로 저는 돈 준 걸로 해가 6억 4천 준 걸로 배임 중재, 재단 이사장은 배임 수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해서 올린 사건도 저들끼리 대질해 가지고 불기소. 참 또 송파경찰서도 또 그러니까 불기소.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음. 한번 그 물론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증거로 새로운 제목으로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한번 다시 검토해서 네. 한번 이게 사회가 네. 이렇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고 피해자하고 가해자 이렇게 뒤바뀌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 정의를 우리가 이제 우리 또 회장님께서는 또 이제 앞으로 그 재산을 많이 찾게 되시면 또 사법 정의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기여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뭐 백주 대낮에 명명백백하게 이 강탈해 간 재산들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저한테 제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편에서 저는 공중된 약정서대로 그거는 이제 약정서대로 해줘라. 나는 공중된 약정서에 뭐 시공사는 시공비 다 받으면 내한테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거는 이제 민사적으로 명백하게 공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강탈한 부분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사 재판을 통해서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제 좀 처음부터 이제 지금 이제 차근차근 지금 뺏긴 주식도 도로 찾아오고 그래서 엠파크가 뺏긴 그 사업 시행권도
시행사의 권리를 예. 찾아와서 예. 재단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예. 지금 그 재단에 관련된 그 법률에 의하면은 예.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 예. 이사를 맡게 돼 있거든요. 예. 이사장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상으로도 예. 지금 그 사람도 감기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그 공익법인에 관한 재단 예. 설립에 관한 법률을 예. 정명을 위반됐기 때문에 예. 그것도 곧 이제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허가권과 예. 전 재산을 재단에 출연해서 예. 1,890억짜리로 만든 당사자거든요. 예. 그 사람을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 세임할 수 없다는 거를 물론 정관보다도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관에 대한 상위법.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 의하면 해임을 못하게 되어 있대요. 민법상도 예, 돼 있어요. 예. 민법에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재단에 관한 설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예, 예. 그게 쭉 돼 있죠. 예, 그랬는데 저를 해임했는데 그때 당시 바로 음. 이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는데 그걸 몰랐어요. 무식해가지고 그건 안 몰라도 예. 이제 알게 됐을 때부터 해도 돼요. 알게 된 예, 날부터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직 충분하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못했던 거고 예. 이제 그런 사실을 알아서 이제 채권을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법인 이사장이 재단을 소개를 하고 8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소개비 예, 소개비로 그래서 3천만 원을 줬어요. 재단에서 3천만 원을 줬는데 5천만 원을 더 내놔라 해가지고서 1,5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입만 뻗긋하면은 재단 사고 팔 것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 옮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 실질적인 모든 건 이제 네. 그 실질적 지배는 이제 시공사가 하고 네. 얘를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배권 다 가지고 이사들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변호사가 끼었습니다. 변호사가 저희 사건을 10건 정도 하던 분이 다 승소를 했어요. 승소하던 분이 여기 변호사 재단에 자기 직원들 4명을 이사로 선임되면서 그 시공사하고 모의해가지고 저를 해임시킨 겁니다. 그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거는 이제 그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예, 그 사기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목으로 예, 그 응분에 예. 이제 할 수 있도록 예, 법의 심판을 받도록 이제 저희가 예.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고 예, 지금 보니까 진짜 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법을 잘 모르고 처음에 이런 그냥 다 서로 믿고 이렇게 시공사도 믿고 그다음에 뭐 신한저축은행이라든지 믿고 뭐 그다음에 아니, 윤석열 장모도 믿고 그다음에 그 장모의 또 내연남도 장모 믿고 얘기는 다 하지 뭐 예. 그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한 셈이 되네요. 다 배신당했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돈이 돌아가니까 월급이라도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저는 혼자고 그 7명하고 제가 싸우려니까 이사들도 다 그쪽 편이고 이래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법이 상하지 않아 가지고 그 이사 그 3인이 그 시공사 대표 뭐 재단 이사장 엠파크 공동대표에서는 분양사 대표가 다 기소가 되고 또한 그 저를 믿고 투자한 저는 22명의 사회적 기업인 한전한 투자 공동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가지고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의정부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혼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 2사람은 잔금도 못 갖고 돌아가셨고 또 한 사람도 피해자 화병이 나서 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 차원에서도 예. 하여튼 뭐 오늘 그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시공사 쪽에서 그 5년 전에 이미 다 사실 이제 이미 5년 전에 사실 다 얘기했던 거를 뒤집으면서 네. 마치 지금 최근 재판에 나타나고 5년 만에 나타나서 이건 뭐 노동법 시켜서 예를 들면은 시켜서 12억을 준다고 12억을 해서 준다 그래서 이제 확인서를 써줬다. 그렇게 거짓말을 네. 그 확인서 과거 자기가 썼던 확인서가 거짓말이다고 뒤집은 거죠. 네, 뒤집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12억을 내가 준다고 그랬다. 거꾸로지.
저쪽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12억을 이제 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거짓말한 거겠죠, 이 여자는. 그렇게 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내가 볼 때는 12억을 이렇게 위증한다 그래서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주지요. 근데 이 여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참 네. 공공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네. 공공한 걸 차기해서 없는 죄를 만들거나 남을 무고하면은 그것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네. 요거를 이렇게 시켰던 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저쪽 시공사 쪽에서 했으니까 그 네. 사람들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시켰을 거라고 또 그 괜히 또 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이 또 했다고 하니까 네. 그 이거 시킨 사람 네. 성명불상의 저쪽 그 시공사 관련 사람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 사람을 네. 무고 네. 그다음에 무고에 대한 네. 교사로 그 네. 공범을 묶어서 공고를 묶어가지고 예. 모해이중죄로. 예, 그다음에 모해 와서 이제 한 거는 모해 이중. 음. 그다음에 모해 위증 교사죄예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시킨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모해 위증 교사죄, 네. 그다음에 무고 네. 교사죄 네. 이렇게 해서 묶어서 네. 이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만. 고소장을 네. 약간 변경을 하세요 가서.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시공사 대표도 음, 그 이중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피해자들이 음. 이렇게 많은데 공중서 외에는 2011년 7월 4일자 약정서 외에 거기다 적힌 사람 외에는 피해자가 없다. 엠파크에 돈 주고 아니 엠파크하고 그 전에 공중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또 복잡해지니까 음. 그 지금까지 재판 중에서 이제 그 시공사 대표가 했던 거짓말들은 음. 따로 모아서 예. 한번 하나하나 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은 시공사 쪽에서 예. 이 위증을 예. 그러니까 무고를 하기 위해서 무고를 교사하고 예. 그다음에 또 모해 위증까지 한 예. 그 이 모해 위증을 하고 모해 위증을 교사한 네. 이 자들에 대해서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명백한 네.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이제 다 이제 수집이 됐기 때문에 예. 이들은 이제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아마 이 이영 그 지금 시무사 대표. 시무사 대표들은 네. 아마 대표하고 사람들은 아마 죄가 지금 자꾸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쌓이고 이게 있습니다. 이 경합범이라 그래서 네. 나중에 네. 그 아마 중죄가 네.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네.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재단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기 그래서, 해버리니까 지금 예. 여러 가지 음. 탈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90억짜리를 80억에 뭐 샀다고 이렇게 허위 사실로 이렇게 것들 뭐 전부 다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들 이제 네. 자 재판 과정에서 그 시공사에서 했던 거짓말들만 다음에는 한번 시간 갖고 한번 그걸 또 별도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니까 뭐 수천 페이지 관련은 뭐 네. 어마어마한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예, 예, 예.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할 게 아니라 뭐 365일 얘기해도 다 다 끝나지 모자라네. 않을 예. 부자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이 보통 그 시공사라든지 예. 이런 이 재단을 갖다 뺏는 사기꾼들의 그 수법들이 예.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예.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안 당하겠구나 하는 노하우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송이 맞습니다. 절대 변호사도 믿지 말고 예, 제일 가까운데 적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돈이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 그렇죠. 이래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 학교 정경일수록 교감을 하다가 그 어린 학생들을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사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예. 제일 사기 잘 당한 사람이 예, 그 군인하고 예.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 물정을 모르고 예. 그냥 고지고대로 옳은 대로만 알고 예. 설마 남들이 그런 생각할까를 감히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 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행에서 공중을 해주고 공중 대출금 다 변제되면 다 넘겨준다. 또 시공사에서 공중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제가 배임죄가 되더라고요. 그 배임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기소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를 구속영장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한테 얘기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890억짜리를 빼앗긴 당사자입니다. 저를 구속해서 저기면은 저를 믿고 투자한 22명 사회적 기업인 한전투자 공동체 협동조합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저에게 방어권을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 혼자만 7명 중에서 저 혼자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판사님도 많이 계시고 좋은 검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은 좋은 검사님은 신재원 검사님이라고 저희 사건을 맨 처음에는 당신 막 똑바로 하는 애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오더니 저 사인을 하고 사인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사인을 하고 아니 그 사람 말만 한 2시간 동안 하고 나는 한 30분 얘기하고 사인을 하고 나는 이거 나 할 얘기 다 하고야 사인을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렸더니 그 사람이 서울을 막 검토하고 11시쯤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덕봉 씨 그럼 억울하면 사실대로 이 얘기를 저기에서 하지 왜 많으냐고 내일 다시 대지르니까 다시 한번 대지합시다. 그래서 그 양반 이제 재단 이사장을 당신 이게 왜 이제까지 거짓말해서 사람을 당신은 칼에 다 이게 들어있고만 도덕봉 이제 형사하고 민사하고 다 하세요. 이 사람 당신 구속이야 막 이렇게 막 저기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검사님이 15일 후에 법무부로 발령받아 버렸어요. 거기서 벌써 끝나버렸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좋은 검사님도 계시고. 그럼 이영 그 시공사 대표는 예. 저기 구속 안 당했어요? 구속 안 당했어요. 구속 안 당하고 지금 이제 아니 재판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도 어떤 식으로 안 받았지?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수목장 사건에 뭐 횡령 또 이거 사건에 3가지가 기소됐어요. 시구사 대표는 지금. 그럼 이제 점점 배가 불어나고 있네. 예, 죄가 불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봐야죠. 이제 내가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재판장님이 하는 거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죠.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아침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이고요. 네. 그리고 열린 시민 뉴스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열린 시민 뉴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수처 TV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갑니다. 그리고 여기 공수처 TV 후원금은 정의연대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TV는 후원을 일체 받지 않고 정의연대에서 받기로 했으니까 뭐 정의연대. 우리 이번에 유튜브 방송하니까 뭐 돈 벌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 예, 누가 했던 모양이죠? 아니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의연대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서줘야 되겠다. 제가 이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당한 사람 그 전에는 야 이놈들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판검사가 뭐 나이롱뽕으로 딴 줄 아냐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당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제 회상실 열쇠를 부수고 다 가져가도 문이 열려서 가져갔다고 불기소가 이어서 나오는데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정의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방송을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사건 대처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